지난 시간에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부분집합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네요. 이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가 결국 부분집합에 의해서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집합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하면, 그죠? 집합 B에 속하면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집합의 개념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어떤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도 포함이 되면 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놈이 예를 들어 1, 2, 3이라는 집합이고요. B라는 놈이 1, 2, 3, 4라는 집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에 있는 원소들은 3개죠. 1과 2와 3인데 이 모든 원소들이 집합 B에도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 2, 3 다 들어있죠. 따라서 A의 모든 원소가 B의 그 원소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B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A와 B 사이의 포함관계, 즉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는 이지창으로 나타냅니다. 뭐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소와 집합의 포함관계 우리 삼지창으로 표현했던 거 알죠? 그거에 비해서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 이쪽도 집합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집합이 와야 됩니다. 이 경우에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는 어떻게 나타낸다? 바로 이지창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C라는 집합 하나가 있는데 이 C라는 집합은 1, 2, 4, 5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집합이었다라고 해보면 A의 원소 1, 2, 3이라는 놈이 C에 다 속하는가 봤더니 C에는 A의 원소 중에 1과 2만 들어있고 3이 들어있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때 A는 C의 부분집합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부분집합이 아니다는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A와 C 사이의 관계를 이지창인데 이건 부분집합이란 뜻이고요.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다 또 딱 짝대기 하나를 그어서 A는 C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 하면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그림이나 도형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벤 다이어그램이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표현하거나 혹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집합의 연산의 그 관계를 파악하는데, 연산을 하는데 아주 알아보기 쉬운 그러한 도구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포함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A와 B를 보면요, A가 B에 포함이 되잖아. 그러면 A라는 걸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A에 1, 2, 3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 123 아닙니다. 그러니까 1, 2, 3인 걸 알면 컷말 찍으면 좋은데 왜 컷말 찍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A는 1, 2, 3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B의 부분집합이잖아. 그걸 표현하려면요, B가 A를 포함하도록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런 다음에 이 바깥에다가 누굴 써주면 되는 거야? 4.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한눈에 알아보죠. 아, A라는 것은 1, 2, 3이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고 B라는 놈은 1, 2, 3, 4라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B 안에 A가 쏙 들어가 있는 그림을 보니까 아, A는 B의 부분집합이구나
라는 걸 금방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집합 C를 이 벤 다이어그램에 그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집합 C에는 1과 2와 4와 5가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1, 2, 4는 포함되도록 이렇게 그리면서 요놈이 집합 C다. 이렇게 도형을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5라는 것은 B에도 없고 그 다음 A에도 없기 때문에 이 바깥에다가 5를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으면 C라는 놈은 B의 부분집합이 아니고 A라는 놈도 C의 부분집합이 아니고 이런 걸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포함 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벤 다이어그램이 유용하게 사용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부분집합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부분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성질이라 그래서 대단한 게 나오는 건 아닌데요. 첫 번째 나오는 성질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집합은 뭐라고 써야 되냐 하면 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쓸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거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이거는요, 부분집합의 정의에 의한 걸로 생각한다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 공집합이거든요. 근데 부분집합의 개념은 공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럼 이거잖아. 공집합이 만약에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면 이 안에 있는 원소가 이 안에 전부 다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공집합 자체가 원소가 없는 집합인데 어떻게 이 원소가 없는 집합의 원소들이 A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따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있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을 논할 때 항상 머릿속에 뭐부터 떠올려야 돼? 공집합부터 떠올리시면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집합 얘기가 나오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죠? 요거부터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 A라는 집합과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이것도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 이놈은 그 정의대로 본다면 A라는 집합에 속해 있는 모든 원소가 A라는 집합에 속해 있으면 부분집합인데 이 두 놈은 당연히 얘에 있는 원소는 여기에 다 속하겠죠. 따라서 A는 A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됐지?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며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B의 부분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B는 전부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가 C의 부분집합이라면 이거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당연히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C하고 이 기호가 좀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이지창이고요. C는 알파벳 C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좀 생각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거 이제 여기를 명확하게 써볼까? 이거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거이면 이거이다. 자, 얘는 왜 그러냐 하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A의 모든 원소가 B에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B의 모든 원소가 다 C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은 B에 들어있고 B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C에 들어있다면 당연히 A의 모든 원소는 C에 들어있습니다.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왜 그런지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게다가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까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B가 이렇게 A를 포함하도록 그림을 그리면 되고요. B가 C의 부분집합이니까 당연히 C는 또 B를 포함하도록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B는 없다고 생각해보면
A가 C 안에 쏙 들어와 있으니까 당연히 A는 C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겠죠. 그죠? 이런 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부 다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개념은요. 서로 같은 집합입니다. 서로 같은 집합. 얘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예를 들어 A가 B의 뭐가 돼요? 부분집합이 돼요. 그죠? 그리고 B가 A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이거이면 우리가 어떻게 쓰냐 하면 A와 B는 똑같은 집합이다. 이렇게 씁니다. 자, 생각해보면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 거죠. 그런데 B의 모든 원소도 A에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A와 B 그 원소들 중에 하나라도 다른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는 뭐 또는 B에는 있지만 A에는 없는 이런 놈이 있다면 A가 B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고요. B도 A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것은 결국 A와 B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 동일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은 서로 똑같다. 그래서 이때도 equal이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내게 됩니다. 됐죠?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진부분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진부분 집합은 아까 우리가 집합의 성질에서 뭘 배웠었냐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 배웠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 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어떤 집합 A가 있을 때 이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A라는 놈이 B랑 같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왜? 집합의 성질에서 배웠잖아.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그쵸? 그런데 이 진부분집합이라는 것은요. 생각을 해보면 부분이라는 것은 전체가 아닌 일부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 A라는 놈이 A라는 놈에 속한다 그러면 이건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쵸? 부분이 아니라 전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근데 부분집합의 정의 자체를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A는 A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좋지 않다. 부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체가 아닌 일부분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진부분 집합이라는 개념을 만들자. 이게 뭐냐 하면 그냥 쉽게 이건 진짜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부분집합은 뭐냐 하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기는 하지만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A는 B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이면서 A와 B가 같지 않은 거야. 즉 A는 B의 부분집합이지만 A와 B가 서로 같지 않다면 이 부분집합이지만 B는 아니구나. 즉 전체, 이 B 전체가 될 수는 없구나. 그쵸? 이거이면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A는 B의 뭐가 되는 거야? 진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건 진짜 부분집합이다. 레알? 여러분들이 그러죠. 리얼? 그죠? 이게 리얼 부분집합입니다. 리얼. 진짜 부분집합이다 이거야.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긴 하지만 A와 B가 서로 같지 않으면 A는 B의 진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부분집합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인 뭘 보면 되는 거야?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우리 A라는 집합 1, 2, 3 요 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은 총 몇 가지가 있을까?
그 몇 가지에 해당되는 게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A의 부분집합을. A의 부분집합을 쓸 때는요. 이렇게 나눠가면서 쓰면 됩니다. 첫 번째, 머릿속에 뭐부터 떠올리라고 그랬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공집합부터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부분집합들을 다 써주세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자 1도 A의 부분집합, 2라는 집합도 A의 부분집합, 3이라는 원소만 갖고 있는 집합도 A의 부분집합이죠. 그 다음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놈들 1, 2 그죠? 그 다음 요거는 밑에 줄에 써볼까요? 공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여기다 써봅시다. 이렇게 1, 2 그 다음에 1, 3 그 다음에 2, 3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네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놈이 1, 2, 3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1, 2, 3이라는 A 집합까지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진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을 본다라면 이 몇 개예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서 자기 자신, 즉 1, 2, 3을 제외한 어디까지가 여기서 뚝 자르는 겁니다. 뚝 잘라서 요 위로만 뭐가 되는 거야? 진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A라는 이러한 1, 2, 3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이루어져 있는 이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8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집합의 개수가 8개가 되는 걸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부분집합은요, 결국 부분집합에는 1, 2, 3 이외에 다른 원소가 들어있어서는 안 돼요. 즉, 부분집합은 1이라는 원소가 들어있거나 혹은 없거나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이라는 원소가 포함된 부분집합은요. 여기 한번 색깔로 표시해볼까? 요놈, 그 다음에 요놈, 요놈, 요놈 요렇게 4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2라는 놈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을 본다면 요놈, 그 다음 요놈, 요놈, 요놈 요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3이라는 놈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을 본다면 요놈, 요놈, 그죠? 그 다음에 요놈, 요놈 요렇게 또 4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1이라는 놈이 있는 집합, 없는 집합을 구분할 수 있고요. 2라는 놈이 있는 거와 없는 놈, 3이라는 놈이 있는 거와 없는 놈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집합이라는 것은 1도 없고 2도 없고 3도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이 각각의 원소가 들어있느냐 없느냐 요걸 따져서 개수를 셀 수 있겠구나. 자, 다시 말하면 이 1이라는 놈이 부분집합에 포함되면 동그라미로 보고요. 포함이 안 되면 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포함이 되느냐 포함이 안 되느냐, 그래서 1원소만 본다면 가능성은 2가지가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2라는 놈만 본다면 역시 가능성은 2가지가 있습니다. 2라는 놈이 포함되거나 안 되거나. 그 다음 3이라는 원소를 본다면 역시 3이 포함되거나 안 되거나 2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뭘 결정해 주면 되냐면 어떤 부분집합 하나를 만들 때는요, 1이라는 원소를 포함시킬 건지 말 건지, 2라는 원소를 포함시킬 건지 말 건지, 3이라는 원소를 포함시킬 건지 말 건지 그것만 결정해 주면 됩니다. 근데 그 각각을 결정해 주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하면 당연히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여기서 2가지, 여기서도 2가지, 여기서도 2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잠깐 경우의 수 배워봤겠지만 결국 전체 경우의 수는 이렇게 2를 3번 곱한 2의 3승, 그래서 8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 공집합이라는 놈은 1, 2, 3이 다 포함되지 않은 부분집합이고요. 요 놈은 1만 포함되고 2, 3은 포함되지 않은 놈. 그 다음에 요 놈은 2만 포함되고 1, 3은 포함되지 않은 거.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이 집합은 1, 3만 포함이 되고 2는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 이 집합은 1, 2, 3이 모두 포함된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각각의 원소들에 대해서 부분집합에 포함이 될 건지 말 건지 두 가지씩이 있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만큼 2를 곱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요거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얘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놈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됐죠?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 하면, 자, 어떤 집합 A가 A1이라는 원소, A2라는 원소, A3라는 원소 해서 AN이라는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즉, A라는 집합은 서로 다른 N개의, 그죠? N개의 모를, 그 원소를 갖는 그러한 집합입니다. 따라서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본다면요, 이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 각각의 원소들이 부분집합에 포함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말씀드렸죠? 따라서 A1이 포함될지 안 될지 두 가지, A2가 포함될지 안 될지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땡땡땡 해서 얘도 두 가지니까 이것들을 싹 다 곱한 놈이 이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n개니까 당연히 2도 n번이 곱해지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는 2의 n승계가 존재한다. 이놈이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n승계라면 문제가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그죠? 그러면 진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것은 결국 전체 부분집합에서 자기 자신을 빼면 되는 건데, 자기 자신은 무조건 하나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요건 이제 뭐냐 하면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고요. 집합 A의 부분집합 개수. 그렇죠? 그러면 집합 A의, 왜 집자가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된 거야. 집합 A의 부분집합이 아니라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 거냐라는 겁니다.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당연히 몇 개겠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인 2의 n승계에서 자기 자신, 즉 모든 원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자기 자신인 부분집합은 딱 하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2의 n승 빼기 1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김에 이것까지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A가 1, 2, 3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1, 2, 3을 포함하는 그러한 집합인데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A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2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은 몇 개일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이거 아까 봤었죠? 2를 포함하고 있는 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밑줄 그어놓은 하나, 둘, 셋, 네 가지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서 아까 2를 포함할 건지 말 건지가 두 가지였잖아요. 근데 1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이제 얘가 두 가지가 아닌 거야. 1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1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따라서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의 수는 여기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가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1, 2 해서 경우의 수는 2의 몇 가지가 돼요? 제곱까지, 즉 4가지가 되어서 1을 포함하는 놈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요렇게 4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요건 녹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2의 제곱은 4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1과 2를 모두 다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라고 한다면요, 1도 반드시 포함돼야 되니까 경우의 수는 하나로 보셔야 되고요, 2도 반드시 포함돼야 되니까 경우의 수는 하나로 보신다면 이건 이제 없애는 겁니다.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1로 바뀌는 거죠.
그지? 그러면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이 경우에는 1과 2를 다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2에 1승 해서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A1, A2, A3 뭐 AN으로 이루어진 집합 A에서 특정한 M개의 원소를 포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 M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M개의 원소에 대해서는 이제 경우의 수가 두 가지씩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씩이 되는 거기 때문에 2가 곱해지는 개수가 그만큼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특정한 원소 M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M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된다고요? 2의 n승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 특정한 n개의 원소에 대해서는 걔들은 반드시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되는 게 아니라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2가 몇 개가 주냐 하면 m개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특정한 원소 m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전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고요. 당연히 m이라는 놈은 n이라는 놈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서 1과 2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원래 개수는 2의 3승계였지만 1과 2를 반드시 포함한다면 이 둘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가 2가 아니라 1이기 때문에 결국 2가 두 번 곱해지는 걸 빼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1승이고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 뭔 소리야.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가 거꾸로 주어지는 거야. 예를 들면 1과 2는 포함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1은 포함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집합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자, 1을 포함하지 않는 건 2, 3, 2, 3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공집합해서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1을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조건이 붙으면요. 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1이 포함되거나 포함이 안 된다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포함이 안 된다 경우의 수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는 여전히 포함된다 안 된다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2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의 제곱하면은 이렇게 1이 포함되지 않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만약에 1과 2가 포함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2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또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1도 안 들어가고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2에 대해서 1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공집합과 그 다음에 3이라는 집합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걸 본다라면 똑같습니다. 여기서 특정한 원소 똑같이 써볼까요? 특정한 원소 m개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것도 어떻게 구해요? 이것도 보시면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2의 n-m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m이 n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구해진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건 뭐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식들, 공식이라고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공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집합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이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포함시킬 건지 말 건지를
봐가면서 부분집합이 만들어지는구나.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뭐를 볼 수가 있는 거야. 그 부분집합의 개수, 이 n승계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뭐 당연히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왜 이렇게 되는지도 이해할 수가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특정한 원소 m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나 혹은 개를 특정한 원소 m개를 반드시 포함하면 안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들이 모두 다 2의 n-m승으로 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데요. 집합엔요, 예를 들어 집합 A는 선생님 집합 A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즉 NA는 몇 개인가요? 이거 4개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집합은요 항상 똑같은 원소들은 대표로 하나만 써줍니다. 즉 1이 2개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집합 안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1 하나만 써주기 때문에 이때 원소의 개수 NA라는 놈은 4가 되는 게 아니라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명심하셔야 될 게 집합을 표현할 때는 똑같은 원소가 여러 개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집합으로 생각 안 합니다. 집합은 원소가 여러 개가 있더라도 대표로 하나만 써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것들은 집합에 하나만 들어가는 거지 여러 개로 나뉘어져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표로 하나만 써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A라는 집합이 1, 1, 2, 2, 3으로 주어지는 경우 이거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선생님 2의 5승계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자체가 틀린 표현이에요. 집합은 1이 2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도 한 번, 2도 한 번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게 맞아요. 알겠죠? 요거 높아심에 요런 것까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오케이.